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예,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우리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외에도 투자자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에 모신 손님은요, 윈드 파이니어의 허시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윈드 파이니어라고 하는 회사가 낯선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어로스틱과 AI 기술을 활용한 소형 공유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윈드파이널의 대표 허시훈입니다. 네, 일단 AI 공중 풍력 발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풍력 발전 시스템은 뭐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공중에서 한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과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발전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한 400m 정도까지 올려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 방송을 다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지금까지 태양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태양광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하자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풍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될까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이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뭐 여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발전이 가능하고요. 발전 효율 자체가 뭐 스펙에서는 한 10%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치했을 때 연 한 8% 정도가 나오고요. 네.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나서 매년 1% 정도씩 발전 효율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정도 되면은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해줘야 되는데 교체하면서 나오는 이 쓰레기도 좀 만만치 않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태양광 발전은 조금 사양 산업으로 가지 않나 그런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지금 태양광 발전 제일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안 하던 것도 막 전체가 태양광 파넬이 깔려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 뭐 뉴스도 심찮게 나가긴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광 발전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바람이 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이 세면은 지금까지의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은 바닷가에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소 뭐 서해 쪽에 가면 가끔 보기도 했고 네. 해외에서도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뭐 북해 이런 데는 뭐 바닷가에다 설치해놨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풍력 발전을 안 하고 우리가 소형으로 공중에다 띄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풍력 발전에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풍력 발전도 약간 발전 효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 풍력 발전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더 먼 바다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풍질이 좋은 데를 가는데 찾아가는 거라. 근데 그 풍질이 좋다는 거는 바람 속도가 일정하고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육상에서 설치하게 되면 산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와류가 생겨서 좀 풍질이 안 좋고요. 네네. 그래서 대안으로 가는 게 바닷가인데 바다도 결국에는 그 해수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또 바람이 부딪히면서 와류가 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지표면이나 해수면이었고 주변에 걸리는 게 없는 공중에 올라간다고 하면 네네. 더 좋은 풍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공중에 올리는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육상에는 바람이 멈출 때가 있지만 공중에는 바람이 멈추지 않고 항상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공중풍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먼 바다에 가면은 사실 바다에도 바람이 많이 불긴 많이 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바다에도 좀 불 거고. 그런데 가면은 여하튼 전기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또 끌어오는 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 이게 해상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근접에 있는 해상에 뭐 해상 케이블을 깔 때도
사실 직선으로 깔지 못하고요. 그 해저 지형에 따라서 뭐 많게는 뭐 7km, 8km 이상도 까는데 네. 그 1km 까는데 돈이 금액으로 되면 한 15억씩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력을 송출하는데 또 송출 비용도 생겨서 네네. 이게 멀리 가서 좀 발전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손실되는 거랑 이게 케이블 까는 것과랑 합치면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저도 미지수기도 하고요. 네네. 거기에 반해서 저희는 뭐 개통 연결하는 거리도 짧고 해서 좀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신재생 에너지가 뭐 사실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사실은 지금 뭐 탄소 배출권을 산다 뭐 R이 100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우리 대표님이 지금 풍력 발전을 하는 대표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 이런 게 다가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코앞에 들어닥쳤고요. 네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 포스코가 유럽에 진출할 때 탄소 배출권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외면받은 경우도 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미 저희 눈앞에 들어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요즘 뉴스 보면 기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연계돼서 지금 뭐 나중에 뭐 근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리백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리백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서 외국에서는 아리백 빨리 뭐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시장에 퇴출시킬 거라는 그런 협박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수급을 못하니까 아예 미국이랑 일본 쪽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이 급한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법적인 제도적인 거는 정확하게 뭐 찾아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여하튼 굉장히 우리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숙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태양광을 많이 사용해 왔고 태양광은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에 대안으로서 뭐 조력 발전도 있고 뭐 풍력 발전도 있고 뭐 다양한 발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여하튼 풍력 발전 중에서도 공중풍력을 공중풍력, 네. 예, 공중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공중풍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풍력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소형풍력 발전기를 고도 한 400m 지점에 올려서 발전하는 걸 공중풍력이라고 하고요. 공중풍력 발전 방식이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본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본론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본론을 이용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 열기구 같은 거를 띄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벌룬이라고 하는 거를 기구를 띄워가지고 그럼 기구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구 밑에 프레임, 비행체형 프레임을 설치하고요. 거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지상으로 발전된 전기를 지상으로 내려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걸 띄우고 그 본론은 사실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지상에 뭔가 고정이 돼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죠? 고정이 돼 있고 그 본론이 400m 상공쯤에 설치가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펠러가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돌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전기가 또 케이블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 모인다. 이 모인 전기를 저희가 뭐 한전에 팔든지 우리가 직접 쓰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저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 왜 우리 말고도 딴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거 시도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쯤에 한번 시도했던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그 스카이셀사라는 외국의 공중풍력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비슷한 연방식으로 한번 실증을 했던 경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산업적으로 아예 사용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해외에는 한 20군데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군데나 있습니까? 네. 그런 곳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잘 이렇게 뭐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이유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예, 태양광 이미 뭐 충분한데 네. 뭐 굳이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 육상에서 우리는 육상에서 공중에다 띄워서 지금 한다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효율적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 뭐 왜 이 풍력 발전이 공중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발전 효율이 기존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45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한데 지금 S&P 기준이 되는 것도 석탄화력 발전하실 때 메가와트 시당 76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161달러의 비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성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발전 단가의 기준에는 화력발전소보다 저렴하게 발전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높아서 저희 기계 자체는 좀 상당히 고가이긴 하지만 한 4.2년 정도 발전해서 전기를 판매한다는 기준에 하면은 4.2년에 기계 한 대 가격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공중에는 바람이 지속권에서 계속 불고 있고요. 네네. 대형 풍력 발전기는 풍속이 그만큼 높아야지만 계속 발전이 되지만 저희는 소형 풍력 발전기라서 바람이 약할 때도 충분히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합쳐지면서 발전율이 가장 엄청 높아진 거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 네. 흐릴 때는 또 안 되고 네.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에 나가는데 거기도 바람이 굉장히 뭔가 불규칙하게 불기도 하고 바람 많이 불겠죠. 바람 많이 부는데 여하튼 아까 뭐 케이블이나 끌어올 때 네. 전력을 끌어올 때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저희들은 하다 그 상공에 400m 상공 정도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있고 네. 아까 사전 인터뷰할 때 풍력 발전이 필요하려면 한 초속 7m 정도는 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 바람이 늘 불고 있다는 이야기,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저희는 한 4에서 한 6m/s 정도만 불면 충분하고요. 네. 그 공중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400m 정도 수준 되면 한 6에서 7m 정도의 풍속이 항상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낮이든 밤이든 계속 네. 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볼륨을 띄워놓고 계속해서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전력을 만들어서 하여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증하는 단계잖아요. 네. 뭐 상용 제품이 나온 건 아니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최소 기능 제품으로 해봤을 때는 뭐 좀 조합하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한 53% 정도의 효율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제대로 만든다고 하면 80% 이상의 효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에 비해서 53% 80%라는 말씀이신가요? 발전 효율이 53%고 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만들면 80% 이상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여하튼 지금 현재 아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상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언제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2022년 5월 30일 날 회사를 설립했고요. 네. 그리고 그해 시제품을 개발해서 그 다음 해에 한 보름 정도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럼 실증을 어디랑 했습니까? 딴 데랑 연계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농지에서 뛰어서 한 15일 정도 직접 체크하면서 네. 발전을 했었고요. 네네. 그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실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한 15일 정도만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요번에 올해 다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증할 건데 한 6개월 이상 지금 실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은 누구랑 합니까? 김해 씨랑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랑. 네.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어디에 있죠?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네, 창원에 이제 기반을 두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여하튼 가까운 김해시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중에 400m에 띄워가지고 발전을 하는 소형 발전 시스템이잖아요. 네. 우리 타겟 고객은 누굽니까? 타겟 고객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자체랑 직접 전력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에 타겟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 뭔가 전기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소형 발전 사업자라기보다는 네. 그죠? 그분들은 해서 이제 한 대에 팔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뭐 나중에 일단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일단 뭐 지자체들도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던 비율이 지금 점점 쪼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대상으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전기를 너희들이 생산해라. 이렇게 지금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농장이 됐든 전기 수요가 좀 있는 곳에 우리 걸 달아서 직접 그냥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자체 아까 김해시하고 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자체라고 하는 곳이 뭐 작은 곳도 있겠지만 뭐 시쯤 김해시 정도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면 전력 사용량도 김해시 자체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산하 기관들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사용하면 우리 걸 사용하면 도입하면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육상 폭력 발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네. 발전 효율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내고 있다 비용을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용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언제까지 100%로 대체해야 되는? 2050년까지 100% 대처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 2030년까지 18% 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030년이면 한 4, 5년 정도, 네. 5, 6년 정도 남아 있는데 하여튼 10 몇 프로? 18%, 예. 18%를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태양광을 되게 많이 깔긴 했었는데 네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면적 대비 발전 효율도 낮고 그 뭐 설치해봤자 그렇게 전력이 많이 생산 안 된다는 이런 기조도 강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 자체가 또 풍력 발전으로 약간씩 변화하면서 이제 태양광은 조금 덜 설치하게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을 설치하려고 많이 조금 노력들 하시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풍속 자체가 4.2m 정도라서 타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도 설치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서 그런 걸 강점으로 해서 조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솔직히 지금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가서 저 처음에 뭐 저희가 조금 영세한 기업이니까 처음에 가면 조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믿음도 안 가고 이래서 조금 많이 거부들을 하시는데 네. 한 4-5분 들어가서 저희 자료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조금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 가보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지자체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김해시랑 일단은 실정을 하기로 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쯤에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창원시도 계속 좀 가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아마 이렇게 경남 쪽에서 좀 먼저 빨리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뭐 수출할 때도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알이 100도 계속 지금 쪼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기업들이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는 태양광에 사실은 관심이 많았다가 태양광 쪽에 조금씩 뭔가 이 효율이 좀 좋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풍력이고 공동 풍력이 되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은 사실은 뭐 같은 공중 풍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우리의 경쟁사가 될 것 네, 같거든요. 기존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경쟁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은 아까 비용은 좀 비싸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용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저렴하고요. 네네. 생산량도 훨씬 많아서 기존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실증 단계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하고 이제 실증을 앞두고 있는데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데모급으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속 설계라든가 이게 제품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구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계속 섭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동아대랑 같이 또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기로 했고 뭐 항우연의 단장 강wan구 단장님을 이 에어스텝 기술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개발하셨던 분이라 그분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상 본체라든가 공중비행체 뭐 본론 이런 걸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네. 제품이 나올 데모 수 있을 제품이. 겁니다. 네. 데모 제품이 나오면 용량은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드는 건가요? 근데 최초에는 한 20kW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20kW면 어느 정도입니까?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300kW면 180가구가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20kW 정도면은 180가구가 1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달? 하루? 네. 하루? 네. 그러니까 이게 300kW면 1시간에 3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 18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는 거고요. 네네. 20kW 정도 되면은 한 7가구에서 8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올해 데모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진짜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실증을 아까 김혜 씨 네. 말씀하신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가? 우리가 특허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특허 7건은 갖고 있고 한 건이 지금 등록 대기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허를 계속 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제품이라 특허를 계속 내면서 기술 보호도 받고 저희 기술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특허를 회피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는 회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을 검증해 놓으면은 돈 더 많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당연히 또 우리 투자자들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개발되면 인증제도로 지금 인증제도가 공중풍력에 대해서는 아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먼저 세계 인증제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더라도 저희 기준이 어느 정도 측정이 돼야 되니까 그걸만큼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안 저희가 좀 시장을 좀 장악해서 공중풍력하면 윈드 파이널이라는 이런 공식을 조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해외에는 뭐 연의 형태든 비행선의 형태든 우리처럼 벌륜의 형태든 20개 정도의 경쟁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쪽은 뭐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일단 우리는 뭐 국내 시장을 먼저 뚫긴 하겠지만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쪽도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글로벌한 인증 제도는 없나 보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중풍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들도 없지만 잘하고 있다고 그냥 결론이 난다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하고는 우리는 또 뭐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딱 한 군데 생겼고요. 독일 스카이셀사라는 데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이제 사업화를 해가지고 판매는 하고 있는데 사실 효율이 안 나와서 조금 판매가 지지부진한 그러면은 상태고. 20개 정도가 뭐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렇게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파는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곳은 한 곳 정도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 때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중에 띄워야 되니까 네. 드론도 그렇고 뭐 이런 하여튼 공중에 띄우면 하여튼 규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굉장히 그런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인상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공중에 띄운다는 거랑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 사업자도 다 똑같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이제 공중에 띄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심에는 고도 제한이 좀 강력하게 돼 있어서 좀 도심에는 들어오기 힘들지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고도 제한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또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고도 제한이 없어서 저쪽으로 사용하실 저희 주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 있을 거라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범용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화재라든가 도난 방범 이런 쪽으로 기능을 추가를 시키든가 아니면 본론에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터키의 뭐 열기구 마을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좀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뭔가 일단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네. 지자체하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네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일단 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팀은 대표님 외에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랑 일단 제 친구가 주도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하면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보카스라든가 이런 데서 해외 영업을 꽤 오래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제품 개발려면 바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 그분을 한 번 더 섭외했고요. 지금 최근에 뭐 동아대 교수님을 한 번 더 섭외해서 그분이랑 같이 개발도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제품은 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벌룬 네. 그다음 밑에서 비행체, 실제로 네. 비행체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바람마다 전력 생산하는 네. 부분.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뭐 ESS도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ESS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구성돼 있다. 네. 그동안에 우리 팀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제일 최초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성공 패키지랑 경남은행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랑 한국전기연구원의 그거 인큐베이터 그리고 경남 TP 지역 사다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일단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KDB 스타트업에 선정되면서 같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지원을 받고 있는 다양한 거군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KDB는 부산 지역에 뭔가 경남 지역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뽑을 때 한정됐다는 건가요? 전체 뽑을 때 전국 단위로 뽑았었고요. KDB 네. 뭐 스타트업 하여튼 뭐 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선정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투자에 대해서 투자 받으러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들은 투자 받은 적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인터뷰를 기화로 해서 이제 출발로 해가지고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투자 유치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를 언제까지 네, 지금 레이징할 계획입니까? 한 10월 달 안에 네.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뭔가 좀 투자분들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작년이랑 올해 초에 조금 만나보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뭐 투자까지 연결된 경우가 없어서 네.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하튼 뭔가 시제품도 마땅치 않고 뭔가 뭐 지자체 실제 실증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모 제품과 뭐 김해시와의 실제 실증이 나온다면은 좀 더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요약을 좀 해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유니콘 이상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는 뭐 기술 중심의 기업이라 처음에 뭐 초기 제작 비용을 많이 들지만 한번 제작하고 나면 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면도 있어서 초기 자금만 조금 도와주신다면 많은 수익을 또 다시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공중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없었던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회사고요. 오늘 또 멀리서 올라와 주셔가지고 인터뷰 때문에 또 멀리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투자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뭐 파고는 너무 세고 태양광은 뭔가 좀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풍력 중에서 공중풍력, 도심은 아니더라도 근교에서 할 수 있는 도심풍력이라고 하는 것에 공중풍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인터뷰를 좀 더 세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